한때 우리 모두가 교실에서 돌려보던 책 살아남기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서바이벌 과학 상식을 알려줌으로써 무인도와 사막, 빙하, 화산과 시베리아 등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습 만화였죠. 재밌게 보긴 했지만 정말 이런 지식만으로 살아남는 게 가능한지 반신반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조금의 서바이벌 지식을 가지고 고립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할까요? 다 큰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2023년 5월 1일 아마존에 고립된 평균 나이 6세의 어린아이들을 살린 건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한마디였죠. 그날은 4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브라질의 아라라쿠아라 마을에서 아버지가 있는 콜롬비아의 사노세델 과비아레로 가족이 다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죠. 비행기에는 어머니와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조종사와 콜롬비아로 가는 또 다른 탑승객을 태우고 브라질 상공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이데이! 비행기가 떠오르고 35분 정도 지났을 때 조종사 에르난 무르시아는 모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콜롬비아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장이 난 모터가 멈추기 전에 비행기가 착륙할 곳을 찾아야 했죠. 비행기는 고도를 잃기 시작했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비행기는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11개월이 된 아기를 포함한 7명의 탑승자가 탄 비행기가 떨어진 곳은 바로 남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열대우림, 지구 최대의 정글 아마존의 한가운데였죠. 비행기는 강줄기 옆에 자라난 빽빽한 덤불 속으로 떨어졌고 나무와 충돌해 수직으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두동강이 난 비행기 사이론 매캐한 연기만 피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선 찢어지는 것 같은 아기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는데 그때 비행기 잔해들을 해치고 나타난 건 가장 뒷좌석에 앉아있던 4남매 13살의 레슬리, 9살의 솔레인이, 4살 티엔이었죠.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추락사고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자잘한 생채기 만났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는데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아이들은 일제히 어머니와 막내 크리스틴을 찾기 시작했고 뒤집혀진 잔해들 틈에서 크리스틴을 안고 웅크려 있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품 안에 있던 크리스틴 또한 다친 곳은 보이지 않았지만 크리스틴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에어백 역할을 한 어머니의 상황은 전혀 달랐죠. 의식은 있었지만 크게 다친 어머니의 숨은 당장 넘어갈 것처럼 헐떡였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있던 조종사와 탑승객은 불행히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당장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드넓은 열대우림에서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떠한 장비도 없는 상황. 자신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어머니는 장녀인 레슬리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어머니는 그로부터 4일 뒤 숨을 거뒀고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위험한 열대우림에 어린 4남매만이 남게 됐죠. 해가 떠있는 아마존은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울 정도로 더웠고 해가 진 아마존은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얼굴에 들러붙고 살을 물어뜯는 수십 마리의 날벌레와 밤에는 덤불 안에서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죠. 눈을 감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크리스틴을 데려와 아는 레슬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어떻게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버텨야 했기 때문이죠. 레슬리는 당장 주저앉아서 대답할 수 없는 어머니를 찾으며 울고 싶었지만 누나, 엄마는 언제 일어나? 어린 동생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던 레슬리는 그저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어린 동생의 존재와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했던 유언이 레슬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슬리는 크리스틴을 고쳐 안고 동생들과 함께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찾았죠. 그렇게 두동강이 난 비행기 잔해 아래에선 유카가루가 남긴 파리냐 자루와 가위, 모기장과 젖병이 있었고 레슬리는 따가운 햇볕이 들지 않은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찾은 모기장과 가위 그리고 자신의 머리끈을 이용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엉성하긴 했지만 머리 위를 막아주는 텐트는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고 텐트 안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파리냐에 들어있던 생유카가루를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텁텁하기만 한 곡물가루를 그냥 삼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렵게 삼켜도 배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내 레슬리는 동생들과 함께 나가 먹을 걸 찾으러 나갔고 앞장서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나무 뿌리와 진흙 그리고 덩쿨들을 피해 동생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먹을거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무 근처에는 떨어진 열매와 버섯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고 부디 어른들이 구하러 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비가 내리는 곳에서 동생의 기저귀를 머리에 쓰고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레슬리는 비행기 잔해가 있는 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사남매가 고립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레슬리는 이제 숲이 두렵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동물의 울음소리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런 레슬리에게 새롭게 공포를 주는 존재가 숲에 나타났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있는 덩굴 너머로 어느 순간부터 짐승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자신들을 구하러 온 어른들인가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레슬리는 동생들을 데리고 급히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고, 행여 크리스틴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손으로 크리스틴의 입을 막고 자신 또한 숨을 죽였죠. 그리고 말소리와 잔가지들을 밟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과연 아마존 한가운데서 위험한 건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해본 결과 막달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마누엘 라노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던 거였는데, 막달레나와 마누엘은 이미 헤어진 사이였고 마누엘은 콜롬비아에서 결혼 후 생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누엘은 그 후에도 아이들과 연락을 해왔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사는 곳을 방문하던 도중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만 거죠. 콜롬비아 정부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수색팀을 구성했고,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특수작전 희망임무를 발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콜롬비아 원주민 경비대와 민간 구조대원 70명까지 합류했죠. 그렇게 저희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습한 공기와 하루에 수십 번 내리는 비 때문에 늘 젖은 상태인 땅, 그리고 제규어와 독사, 그리고 몇백 종류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은 숲은 너무 빽빽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수색을 해야 할 아마존의 크기는 한국의 70여 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죠. 특수작전 합동사령부의 사령관인 페드로 산체스 장군은 이 희망작전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임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에르난 조종사가 무전을 했을 당시의 위치를 관제탑을 통한 비행기 시스템에서 알아낸 뒤 주변을 중심으로 추락한 지점을 찾기로 했죠. 그리고 착륙 직전 탑승자들이 생존해 있을 것을 고려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늘에서 음식과 구급용품이 든 키트를 곳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콜롬비아 남부의 카케타강과 아파포리스강 사이에 끼어 있어 아마존 분지 중에서도 밀도와 습도가 높고 탐험가들도 가지 않는 곳이었기에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타 생물자원연구소의 분석가인 카를로스 라소는 이 지역이 복잡하고 극도로 불안전하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며칠 만에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수색이 시작되고 약 2주 정도 지났을 때 비행기다! 수색팀 중 누군가 크게 외쳤고, 그가 가리킨 손가락 끝엔 마치 석순처럼 땅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서진 비행기의 동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제히 비행기의 잔해로 뛰어갔는데 조종사와 멘도사 그리고 막달레나는 이미 사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죠. 시신은 충돌로 인한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어른 3명도 숨질 만한 사고에 작은 아이들이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주변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가벼운 몸 때문에 충돌 당시 멀리 튕겨나갔을 것을 우려해 인근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신체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마존으로 떠나기 직전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마누엘은 장녀인 레슬리에 대해서 매우 똑똑하고 책임감이 있는 아이라고 설명했고, 우리 가족들 중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레슬리라고도 덧붙였죠. 또한 아이들의 삼촌은 레슬리가 살고 있는 아라라쿠아라는 마을은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정글과 늪지대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레슬리는 어머니 막달레나에게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레슬리는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을 통해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늪지대를 피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법, 또 먹을 수 있는 야생버섯을 구분할 줄도 알고 있었다고 했죠.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추락 지점에서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비행기 잔해들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병 1개와 반쯤 먹은 사과 1쪽, 그리고 머리끈과 기저귀 하나를 찾아냈고 나무에 걸린 모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모기장 안에는 나뭇가지를 쌓아서 푹신하게 만든 흔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곳이 아이들이 만든 임시 베이스 캠프라는 걸 알았죠.
아이들의 생존이 증명된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원주민들 중 하나인 페트로가 행여 아마존에 고립된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페트로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이 살아있어도 되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들이 움직인다면 찾을 수 없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지금 있는 곳에 발을 묶어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호루라기를 불거나 조명탄을 터뜨리기도 했고, 수색견에게 물건들의 냄새를 맡게 아이들이 향한 방향을 알아냈죠. 또한 아이들의 할머니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을 확성기로 틀었습니다. 더 움직이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렴. 그럼 구조대가 갈 거야. 원주민들은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수시로 숲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발자국은 찾을 수 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무섭게 흐르기만 했죠. 그리고 구조작업이 30일이 넘어갈 때쯤 원주민들과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구조대원들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한가운데에서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들 조용해봐.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 안 들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죠. 그러자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게 막내 크리스틴이라 확신한 저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뼈만 앙상한 4명의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죠. 아이들이 아마존에 고립된 지 40일 만에 마주한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 있었고 몸 곳곳에 벌레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지만 위급할 정도의 외상이나 위급할 정도의 탈수 증상은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배가 고파요. 구조대를 마주한 레슬리가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4살짜리 티에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을 했죠. 저희는 슬퍼하는 것조차 힘에 겨워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했고 드디어 열대우림에서 펼쳐진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았는데, 윌슨이 사라졌어. 그렇게 거대한 정글은 참지 않고 또 다른 희생자를 삼켜버렸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일어난 추락사고 후 아마존에 고립됐다가 다음 달 6월 9일 구조된 4남매를 두고 사람들은 40일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나 이 기적을 만든 건 극한의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서바이벌 지식으로 동생들을 지킨 장녀 레슬리였죠. 당시 레슬리는 아마존에서 수색대가 확성기로 보내는 메시지를 듣긴 했지만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고 나중엔 추락 현장 근처를 떠난 것에 대해 혼이 날까봐 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0일 동안 동생들을 돌본 영웅이지만 동시에 레슬리도 어른들에게 혼날 것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일 뿐이었죠. 구조된 아이들은 곧바로 콜롬비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수색에 참여했던 수색견 중 윌슨이란 셰퍼드 한 마리가 아이들처럼 정글에서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윌슨은 수색 임무에서 큰 공을 세웠고 아이들을 찾은 후엔 아이들 곁에 남아 보호를 해주기도 했죠. 수색팀의 일부는 다시 윌슨을 찾기 위해 아마존에 남아 2주 동안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윌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미 40일 동안 아마존에 있던 수색팀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색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들은 구조된 이후에는 어른들 틈에서 혼란스러워야 했는데요. 어머니인 막달레나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아이들의 할머니인 파티마가 있는 외가의 가족들과 친부인 마누엘 사이에 양육권 갈등이 일어난 거죠. 마누엘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파티마는 마누엘이 가정폭력범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마누엘은 자신은 절대 막달레나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파티마는 그런 마누엘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소를 했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긴 소송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분쟁이 아닌 아마존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울타리라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수색견 윌슨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어른들의 헛된 싸움에서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